안녕하세요. 라이프너스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우리 가끔 뭐 SNS나 아니면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1억이라는 종잣돈을 되게 모으기가 힘들다. 한번 모아라. 이런 방법으로 한번 모아봐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그런데 막상 이 1억을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말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루고 싶은 오늘 주제는 요 1억까지 모으기 굉장히 힘든 종잣돈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이게 인생 설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제가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을 모으신다면 이렇게 한번 인생 설계를 한번 해보신다면 적어도 망하지 않는 플랜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억이라는 돈을 매우 모으기는 어렵죠. 모아도 설계가 더 어렵다. 그러니까 1억을 모으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모으는 것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쓰는 방법을 설계하는 것도 공부와 플러스 계획이 필요합니다. 더 어려워요. 설계하는 게. 1억 모으는 것보다 1억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설계를 안 하면, 공부도 안 하고 계획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과 갈아서 만든 이 맞바꾼 이 1억이 금방 사라질 겁니다. 때문에 제발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나에게 왔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이게 제가 항상 늘 주변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억을 설계할 때는 경제적인 안정도 필요하겠죠. 돈을 까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개인적 내 자신의 만족까지 설계 목표를 같이 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와 계획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억을 목표로 설정할 때는 제가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한번 나눠라. 단기적으로는 당장 눈앞에 1년 금방 갑니다. 때문에 요 1년 이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 보십시오. 수익원은 확보하는데 대신 안정적 투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5년 이내에 달성할 목표를 세워라, 중기적으로. 이때부터는 자산이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증대가 되고 심지어는 부업이나 창업을 했으면 이 부업이 성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15년 이내 목표인데 요건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수익의 안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을 모았다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간다면, 설계를 해 나간다면 저는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퍼센티지별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요 20%, 1억이 있다면 20%, 2천만 원 정도는 긴급 자금으로 항상 대비를 해라. 저는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위급 상황을 항상 대비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위기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준비가 돼서 이제 곧 위기가 올 거네 라고 오지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는 게 위기죠. 그러면 갑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나는 갑작스럽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든 상황이든 무엇이든 간에 갑작스럽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보다 항상 여유 자금을 남겨라.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2천만 원 정도는 남기십시오. 갑작스러운 사고가 대비가 할 수가 있겠죠. 방법으로는 뭐 예금도 있을 수가 있고, 당연히, 아니면 단기 금융 상품 등에 예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 자금 두 번째로는 50% 정도, 1억 중에서 5천만 원, 50% 정도는 투자를 해라. 근데 이 투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안정성 투자와 성장성 투자. 자, 요 50%도 쪼개는 거예요. 퍼센티지별로. 3,500만 원 정도는 저는 ETF나 우량 배당주에 조금 투자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1,500만 원 정도는 리스크가 큰 것도 좋습니다. 고수익 주식이나 스타트업 주식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종목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스타트업 주식도 괜찮고, 고수익이라는 거는 사실 리스크도 좀 큰 편이에요. 네, 요 리스크도 큰 주식인데 그만큼 1,500만 원 정도는 어쨌든 돈이 굴러가고 늘어나는 속도도 붙으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안정성과 성장성을 나눠서 투자를 하자. 그 세 번째로 20%는 또 2천만 원은 요거는 창업 부업 자금으로 남겨놔라. 그러니까 내 흥미를 기반으로 사업 아이템을 꼭 항상 선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한 거, 내가 관심도 없는 걸 했다가는 무조건 망합니다. 그거는 그냥 안 하는 일보다도 못해요. 결국
사업, 창업, 부업은 내 흥미 기반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보통 온라인 쇼핑몰이 있을 수가 있고 블로그나 소규모 가게 창업 등 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창업 부업 자금으로 2천만 원 정도 남겨라. 근데 이게 이제 비용이 처음에는 이제 낮은 비용으로 시작됐지만 점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금액이 좀 확대가 될 겁니다. 늘어날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비율을 높여야 되겠죠. 그만큼 벌어들인 수익도 있을 테니까 비율을 좀 높여도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요 10% 정도는 내 개발과 자기 개발과 네트워킹에 좀 1,000만 원 정도는 돈을 쓸 걸 남겨놔라. 요게 조금 그거인데 자격증, 전문 지식 강의나 자기 개발에 돈을 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노후 준비 어떻게 한다, 아니면 불안한 내 직장에 대비해서 나는 무엇을 한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는. 그 중에 하나가 불안한 노후, 불안한 내 회사에 대한 준비가 아마 자격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좀 투자나 재테크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무엇이든 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 강의를 조금 전문 지식을 좀 늘리고 싶다. 책과 뭐 인터넷으로만은 한계가 있다. 좀 실제감을 좀 느끼면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다 하면 요 정도 선 안에서는 한 번씩 가서 보는 것도 저는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는 걸 전 추천을 해드려서 이렇게 네트워킹이라고 좀 쓰는데 요거는 사실 만나기는 어려워. 뭐 돈 준다고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성공한 사람들을. 그런데 주변만 보더라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교류를 하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들과 교류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좀 돈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같이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사교적인 뭐 스크린 골프나 아니면 뭐 다른 사교적인 행태를 할 수가 있죠. 뭐 같은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데에서는 아마 돈이 좀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그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해라. 성공적인 사람들과 교류는 무조건 기회의 성장 발판이 될 겁니다. 자, 1억 투자에 대한 계획은 저는 느긋하게 해라 라고 좀 말을 해요. 왜냐면 성급하게 한 것만큼 절대 제대로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절제된 투자 원칙을 가지고 점진적인 증대로 계획을 잡아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무조건 투자는 분배를 해라. 이거는 머리로는 다 알지만 사실 정말 이렇게 따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따라하라고 이렇게 퍼센티지별로 항목을 나눠서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분배 투자라고 하죠. 투자를 분배해서 하면 리스크가 적어지는 대신에 물론 이제 리턴도 조금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줄어들고 빠르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때문에 성급하게 접근하지 말아라. 자, 결국 단기, 중기, 장기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려면 한 3년, 5년, 10년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1억 분배해서 자산을 늘리는 계획을 갖는 거예요. 1억으로 10억 만들기 계획이 아닙니다. 1억을 허투루 써서 날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3년 후, 5년 후, 10년 후로 나눠라. 3년 정도는 투자 수익이 무조건 생기도록. 그래서 한 1억을 투자하면 1억 5천에서 2억 사이까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요거 가능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5년 후에는 내 사업을 해라. 창업 부업 성공으로 월 500 이상 확보를 꼭 하셔라. 근데 제가 아까 퍼센트지 비율을 나눠드렸죠. 무조건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나가서 창업부업으로 성공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창업부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차근차근 그 작은 돈으로 제가 앞서서 분배한 퍼센트지 이대로 투자를 해서 창업이나 부업을 꼭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월 500 이상을 확보를 해라. 10년, 15년 후에는 자산이 일단 2, 3억이 남아있도록 현금 자산입니다. 현금이 1억 그렇게 투자했을 때 그리고 나서의 안정성 수익권 확보를 해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1억을 분배를 해서 투자를 하려면 꼭 어느 종목에 지금 넣어서 투자를 한 게 아니죠. 전 주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앞서서 말한 대로
일부는 긴급자금 나눠놓고, 일부는 뭐 투자도 하고, 일부는 또 나를 위해서 쓰고, 일부는 또 창업 부업 하는데 써라라고 제가 퍼센티지 별로 나눈 대로 한다면, 요 수치는 절대 나쁜 수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썼어도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더 뭐라고 할까요? 더 강점이 되는 부분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일반화될 수는 없고, 또 제가 한 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1억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상당한 지식은 없어서 1억을 날릴 것 같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분들께 저는 바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도한 리스크를 피해라. 항상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유지해라. 현금 흐름 없이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자신의 확고한 무언가 노하우에 있어서는 확신이 설 때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해서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확신이 없는데도, 그리고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구체적이지가 못해서 결국 잘 다니던 현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회사를 관두고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망하는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위기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요걸 잘 못해요. 꼭 현금 흐름이 이제 직장을 다니는 걸 현금 흐름으로만 이해를 하진 말아주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를 하더라도 무언가에 투자를 해서 계속 현금 흐름이 생긴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요건 이씨나오라는 거, 현금 흐름 이씨는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사업이나 창업, 그리고 내 사업, 부업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요걸 때문일 겁니다. 실패. 근데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성장의 기회로 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망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제 주제는 이제 1억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그런 주제거리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프노트였습니다.